자,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막 들어오면서 호가창이 활성화되고 있죠. 캔들도 올라가고 거래량 캔들도 올라가고요. 매수를 들어가신 뒤에 호가창 체결창을 자세하게 살피셔야 돼요. 호가창을 보시면서 체결 물량이 쭉 내려온다. 2천만 원 이상의 물량을 끌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같이 매수를 들어가시면서 매도가 떨어지는 순간, 매수세가 뚝 끊기는 순간에 매도를 때리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매도할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제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은 12시쯤이죠. 12시쯤에 VI가 풀릴 가격에 한번 들어갔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VI 풀렸을 때 들어가서 슈팅을 주고 음봉이 떨어질 때, 그죠? 음봉이 떨어질 때 바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 음봉이 떨어진 뒤에 바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에 따라 샀는데요. 사자마자 바로 쭉 치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매수가 들어갔었고요. 이때 슈팅 나왔을 때 있죠. 3%짜리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치고 올라왔으면 좋았겠지만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버티다가 본전선 위쪽에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영상은 제가 녹화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조금 더 지나서 여기 눌림 구간 있죠? 눌림 구간에 들어가서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자, 이때가 바로 매수를 들어갔던 자리였고요. 이때는 눌림 매매예요. 당일에 눌림점을 찾아서 매수가 들어간 뒤에 슈팅이 나올 때 1% 또는 2% 고점을 갱신하는 이 흐름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 매매법입니다. 아마 라스트 스킬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 타점이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 타점은 아니고 매수가 들어간 직후에 별다른 흐름이 없어요. 호가창을 보시기 전에 이 차트,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보이시죠? 고점을 돌파할 때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는데요. 동반을 하고 난 뒤에 떨어질 때, 눌림을 줄 때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파한 뒤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도 거래가 줄고 있었을 때 매도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거래량과 호가창 체결창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체결량, 이 체결창인데요. 체결창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면서 가격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거래량 캔들도 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현저하게 체결량이 줄어든다, 속도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거래량 또한 줄어들면서 캔들이 낮아지겠죠. 그죠? 제가 눌림에 들어간 뒤로 지금 2.5%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5%대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36,000원 정도 매도를 하면 딱 좋았을 만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 흐름을, 호가창의 흐름 있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을 보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이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고점을 크게 높여서 바로 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특정 부분에서 탁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매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매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죠? 이 노란색은 2천만 원 이상의 체결량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2천만 원 이상의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매수세를 따라 붙을 때, 조금 아까처럼요, 올라갈 때에는 돌파를 같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체결량이 빠르게 내려올 때, 순간 체결량이 빠르게 체결되면서 내려오면서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내 매수도 동시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돌파할 때의 호가창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매도 타점은 어떻게 돼요? 조금 아까처럼 2.5% 정도 제가 치고 올렸었죠. 36,000원 부근까지 올렸었는데 이 올린 부근에서 어느 순간 되면은 거래가, 매수세가 뚝 끊깁니다. 그죠? 매수세가 뚝 끊기는 그 순간에 바로 매도를 던지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 본전을 잡고 또는 내가 매수했던 일정 부분의 수익을 담보 잡고 버텨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본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이 매수 타점 있죠? 지금 다른 종목들을 한 번씩 둘러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매수했던 그 매수 호가 한 두 호가 위가 내
본전이잖아요. 내 본전이기 때문에 그 본전 부분을 담보 잡고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한 800주, 880주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던 물량을 한 번에 던지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죠? 저는 한 번에 던지는 편인데 한 번에 던지지 않고 아까 36,000원 부근에 왔을 때 절반 정도 던지시던가 아니면 뭐 3분의 1씩 던지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분할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분할 매도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할 매도를 일정 부분 뭐 2천만 원 매수했을 때 뭐 3분의 1씩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절반씩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짜봤어요. 2% 올라갔을 때 절반 던지고 뭐 3% 올랐을 때 전부 다 던지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나 스캘핑이나 아니면 단타 매매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 호가창의 속도를 보면서 바로바로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 3% 이렇게 걸어놨다고 가정하면은 2%의 매도를 체결을 시키고 3%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본전에 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절반의 물량은 2%에 체결이 되지만 나머지 물량은 본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갔던 매수 물량에 대비해서는 1% 정도 수익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1%의 매도를 전량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2% 올라갔을 때 50% 걸지 말고 2% 올라갔을 때 그냥 전량을 매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점점 발전을 하는 겁니다. 2%의 매도를 걸어놓지 말고 내가 이 흐름을 보면서 매수가 딱 끊기고 매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매도를 하면 그때가 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이 충분히 분할로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본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2%에 던져야 되나요? 1%에 던져야 되나요? 3%에 던져야 되나요가 아니라 매수를 들어가신 뒤에 호가창 체결창을 자세하게 살피셔야 돼요. 호가창을 보시면서 체결 물량이 쭉 내려온다. 2천만 원 이상의 물량을 끌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같이 매수를 들어가시면서 매도가 떨어지는 순간 매수세가 뚝 끊기는 순간에 매도를 때리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당일 매매 단타 하시는데 매도할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조금 지루한 싸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매수하자마자 올랐죠. 그죠?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모든 단타 매매나 아니면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하자마자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올라갔을 때 이 고점 또는 이 몸통 중반에 매도를 하는 그 매매가 가장 좋고요. 가장 회전율을 극대화시켜서 수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매매 스타일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한번 템포가 지났죠. 한번 템포 지나고 다시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이 줄면서 캔들이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는 아주 좋은 매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러고 나서 여기 세웠던 고점을 넘어서는 것도 많이 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 자, 이런 큰 물량들이 내려오면은 안 좋은 신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물량이 지금 한 800주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쌓여있는 물량을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이 매수 타점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고 빠져버리면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바로 손절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인 거죠. 본전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물량들이 꾸준하게 쌓이면서 호가창이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활성화되면서 이런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나오고 이 체결이 매수세를 쭉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호가를 쭉 올려줘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거래량 캔들도 올라가겠죠. 지금은 변동성이 많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 또는 본절을 준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주려면 지금 체결창이 죽어있는 거 아시겠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때는 본전하고 나가셔도 되는데
저는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앞에 흐름,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이 흐름을 보면서 저는 급등 쪽으로 조금 걸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편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막 들어오면서 호가창이 활성화되고 있죠. 캔들도 올라가고 거래량 캔들도 올라가고요. 체결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 들어오죠. 호가 올리고요. 여기 쌓아줘야 됩니다. 쌓아주면서 올라가고 아까 전에 36,000원 정도에 매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앞쪽에 전고점 라인 같은 경우는 36,1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여기 880주 제가 매수했던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서 멈췄어요. 그죠? 36,000원 부분에서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 호가창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호가창이 활성화되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방향성이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호가를 지금 뚫고 올리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 앞쪽에 있는 전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돌파하냐 안 하냐가 앞으로의 흐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36,450원은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 앞쪽에 있는 36,450원에 전고점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완전 극단적인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전고점은 당연히 돌파를 해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노리는 거고 그 전에 내가 매도를 잡을 공간은 이런 식으로 끝점을 돌파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100원 이 앞쪽에 있는 전고점이죠. 여기를 목표로 잡되 이제부터는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시도했고요. 여기서 시도했고 빠졌고 조금 아까 두 번째 시도했다가 빠졌고 세 번째 시도하고 있죠. 여기서 빠져버리면 제 매수가 밑으로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던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창이 또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뭐냐면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쭉쭉 나오죠? 그러면서 호가를 높이죠. 36,000원 넘었고요. 36,100원도 넘고 있고요. 그죠? 여기 앞에 전고점 36,100원을 찍었습니다. 또 36,100원을 넘은 건 아니고 100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36,450원까지 또 가야 되고요. 36,450원까지 갔다면 또 강하게 돌파해서 전고점까지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요. 실망 매물이죠. 이런 식으로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호가를 낮추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현재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6,000원 부근 여기서 계속 지지저항을 보이고 있고요. 체결량이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신호탄이 나옵니다. 신호탄이 나오면 쭉 끌고 오면서 다시 호가를 높이고요. 자, 이런 신호탄을 보시면서 포지션이 없다면 돌파를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2천만 원 이상의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돌파를 들어갔는데 2천만 원 이상의 흐름이 또 나오지 않고 또 호가가 천천히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바로 손절치고 나오시는 게 정답입니다. 또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매수한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창이 쫙 나오면서 호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매도하고 나온다. 매도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은 스캘핑 하실 때, 그죠? 돌파 매매 하실 때에는 호가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2천만 원 이상의 물량이 체결이 여러 개가 떨어지는 그 가운데 속에 내 물량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돌파를 내가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또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서 바로바로 끌고 와줘야 돼요. 지금 속도가 좀 더딥니다. 계속해서 자, 이런 식으로 끌고 오고요. 매수세가 엄청나게 모여 들어야 바로 36,450원 이 앞에 전고점이죠. 여기를 뚫어 올리면서 고점까지 우리가 갱신을 할 거예요. 자, 여기를 지금 뚫어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7,000원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37,000원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돌파를 했다가 내려온다. 매도세가 떨어진다. 자, 지금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37,000원까지 가져야 돼요. 가주지 않고 또 멈칫멈칫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6,400원을 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36,750원 돌파를 했고요. 36,800원에서 지금 탁
브레이크가 걸린 게 보이셨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다라고 하고 2천만 원 이상의 채굴이 떨어진다, 후두둑 떨어진다, 내 매도 물량을 던질 곳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매도세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탁 막혀버리면 매도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개미들 그리고 다른 세력들도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바로 단타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들어갔다가 스케일을 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멈칫하면 던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치고 올리려면 그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나도 같이 던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37,000원 고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3% 이상의 수익을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물량이 또 크게 들어왔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36,750원 조금 아까 세워놨던 고점이죠. 800원까지 돌파하면서 동시에 37,000원을 치고 올리는 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내려오는 거.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여러 개 되면서 매수 물량을 끌고 내려오는 거. 이 모습을 보지 않으면 돌파 또는 고점 갱신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호가창 체결창을 보실 때 2천만 원 이상의 체결과 엄청난 흐름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캔들을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매수세를 가지고 올라왔죠? 매수세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지금 36,750원 쪽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 지금 천주들씩 쌓여있잖아요. 한 4천만 원 정도 쌓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4천, 5천씩 쌓여있는 이 물량들을 한 번에 타다닥 걷어가 줘야 이 8천주가 쌓여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매도 물량이 떨어지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물량들이 또 쌓아져 있어야 됩니다. 이 천주들이 쌓여있으면 여기 또 천주들을 쌓아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37,000원을 건들지 못했죠.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매수세가 또 한 번 들어와야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체결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3천주기 때문에 36,000원이면은 2천만 원 이상이 한 700주 이상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이 1,300, 3,000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매수세가 먹어주려면 1,000주 이상씩은 계속 들어와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매도가 떨어지죠. 매도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물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슬슬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36,750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37,000원을 돌파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더 이상 매수 물량이 떨어지지 않고 이 고점에서 계속 횡보가 일어나면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 호가창을 보시면은 내가 매수할 곳과 매도할 곳이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거고요. 경험이 많은데도 아직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가 계속 떨어지죠.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저도 슬슬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매수세를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점은 찍었고요.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높였지만 최고점을 높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는 하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매도를 눌렀고요. 제 물량이 여기 매도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880주가 찍혔습니다. 36,255원에 찍혔습니다. 돌파랑 스캘핑을 했던 종목 실리콘2가 있었는데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금 11시 19분이죠. 11시 19분에 매수가 들어갔다가 손절을 한번 했고요. 그죠? 돌파를 해서 들어갔는데 돌파하자마자 내려왔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뚫어줬는데 제 본전 가격 정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돌파에 들어갔을 때, 그죠? 이 돌파, 전고점의 돌파죠. 돌파에 들어갔고 여기서는 쭉 치고 올렸습니다. 수익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대 나왔었네요. 그리고
고점을 계속 갱신시키지는 못하죠. 일봉상에 전고점들이 많고요. 그리고 앞쪽에 볼린저 밴드도 흐르고 있었고 기준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서서히 매도가 떨어지면서 내려올 때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수익률이 한 4%대로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돌파할 때 재돌파해서 매도하고 돌파해서 매도하는 오스템이라는 종목은 제가 스켈로 들어가서 상한가에 마무리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일봉을 보면은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전고점도 돌파하고 전고점도 돌파했는데 앞쪽에 저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많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난 매수세죠. 엄청난 매수세 들어와서 음봉을 한번 뺐는데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같이 한번 들어가 봤던 모습이에요. 자, 갤럭시아를 제가 단타로 들어갔다가 지금 들어가자마자 또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또 매도가 떨어지고 있죠. 호가창이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아마 던졌을 겁니다. 본전쯤에 매도를 아마 던졌겠죠. 매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제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제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쭉 둘러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뭐 마무리로 매매할 게 어떤 게 있는지 장을 한번 쭉 둘러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ES큐브도 조금 괜찮았는데 너무 호가가 공백이 좀 심하고 급락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매매를 안 했고요. 자, 오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240선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호가창의 활성화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딱 보이시죠? 그죠? 이 호가창이 어마어마한 속도임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서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파를 했다가 음봉을 띄었는데 그 음봉을 다시 한번 잡아먹고 올라가 줬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호가를 높일 때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좋은 매매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매수하자마자 3%의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도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찍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 끊기고 있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가 일어나려면 16,000주 있죠. 1920원에 19,000주를 크게 돌파해서 36,000주까지 가지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호가가 1,000원대이기 때문에 훅 내려오니까 벌써 본전이에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본전에만 매도해도 크게 손해보는 건 없죠. 자, 여기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쯤에서 돌파가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체결이 음봉으로 확 체결이 되는 순간도 있죠. 그러면 반드시 이 호가창의 흐름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던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내 매수 호가에서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2-3% 정도 손실을 잡고 손절선을 잡고 한번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800원 정도죠. 1,850원이 제 매수 호가이기 때문에 여기 1,800원이죠. 여기 2.93% 정도 마이너스 여기 정도까지 손실을 잡아놓고 대기를 하면 되고요. 이 정도 손절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마이너스 100만 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 금액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라고 무조건 마이너스 3%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만큼만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떨어지면 3%고 뭐고 간에 그냥 매도를 때리시는 게 맞고요. 그래야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처럼 매수 매도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버텨볼 만한 거고요. 이렇게 버티면서 순식간에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치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3% 정도 손절을 감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슬슬 오른쪽에 호가창이 쌓여지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쌓이는 게 두꺼워지고 있고요. 이 두껍게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이 쌓이는 모습도 잘 보셔야 되고요. 호가창을 쌓았는데 매수세가 걷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수세가 이렇게 올라갔죠? 중요한 순간에 제가 다른 종목을 봤네요. 올라가면서 제가 아까 봤던 고점을 넘어서 5% 수익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면 저도 매도를 이제 해야 돼요. 왜냐?
아까 전에 1차적으로 실패가 됐고 지금 두 번째 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 상황에서 그 고점을 다시 갱신해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실패가 되는 거고요. VI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VI가 들어가면서 이 바로 위에 세호가 위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매도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 이런 식으로 2천만 이상의 책을 나오고 바로 2만 주, 14,000주 저는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